예, 안녕하십니까. IHS 마켓에서 그 에너지 시장 리서치를 맡고 있는 허윤재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서서 이제 서두에 뭐 저희 이제 그 LNG 시장 수급 문제나 또 가격이 급등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뭐 미팅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뭐 장기 계약이나 이제 이런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저희 지금 시장 수급 상황을 한번 어, 분석을 좀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향후에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저희의 분석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HS 마킷이라는 회사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에너지, 자동차, 뭐 금융, 이제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와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은 이제 Climate and Sustainability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가스, LNG뿐만 아니고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전력 시장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수소 쪽도 저희가 특히 많이 분석을 하고, 또 뭐 가격이나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팀은 전 세계 한 34개국에서 1,700명 정도의 에너지 이제 전문가들이 관련된 리서치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제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약 200명 정도의 리서치 연구원들이 관련된 주제로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를 뭐 지금 현재 이제 LNG 사이클이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과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사실 시장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이게 시장 패러다임이 아예 바뀐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G 수입과 수출 현황을 이제 저희 IHS 마켓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보시는 데이터가 2021년도 LNG 수입량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1년도의 수입량이 글로벌로 봤을 때 382밀리언 톤, 요게 이제 전년 대비 인덱스로 보면 한 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NG 수입량은 사실 2020년도에도 전년 대비로 약간 증가를 했었고,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도에는 사실 저희도 이 정도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지역, 국가 단위로 나눠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전년 대비 엄청 LNG 수입량이 많이 늘어서 이게 이제 전년 대비 한 18% 정도 되는 물량이 되거든요. 12밀리언 톤이라는 물량이. 그래서 중국이 LNG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흡수를 했고, 그 이유는 앞서서 이제 뭐 말씀은 해주셨지만 중국에서 이제 탈석탄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전년도 동절기에 LNG 수급이 부족해서 에너지 대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미리 이제 스파크하고를
그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파카고를 미리 이제 확보하는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일본, 한국, 대만 이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 증가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들이 크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남 라틴 아메리카도 있는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수력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그 공급원인데, 그 강수량이 이제 굉장히 평년 대비 적어서 LNG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작용을 했었고, 이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LNG 수입량이 이제 많이 늘었고, 공급 쪽에서는 미국하고 또 일부 이집트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늘어난 이제 수요량을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던 시기에 보시게 되면 그 액화시설, 액화플랜트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가동률들을 다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또 프로젝트, 그 새로 진입한 프로젝트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런 이제 늘어난 수요량을 충족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뀐 부분, 수급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는 그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수입량을 대폭 늘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LNG 그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에 나타난 현상이고, 유럽 시장에서의 TTF 가격을 이제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금년도 1월까지 그 LNG 가격 그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LNG 가격 급등한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절기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LNG 가격이 이제 급등한 작년도 현황하고 금년도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TTF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아시아 지역 가격만 이제 급등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년도에는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LNG 부족 현상, 또 그런 계절적인 요인, 이런 이제 지역적인 이슈들이 아시아 지역의 이제 LNG 가격을 급등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글로벌 LNG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 현황 자체가 그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TTF, JKM 가격을 상승시킨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시장의 이제 펀더멘털이 아예 지금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 수급 현상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시사점은, 과거의 이 가격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상단선으로 작용을 해서 LNG 스팟 가격이 요 선을 저항선으로 이렇게 맞아서 이 이상으로는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이 원유하고 LNG가 어느 정도 대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LNG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대신 이제 원유 기반의 발전소들이 가동을 해서 다시 LNG 수요를 끌어내리는 이런 그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이 원유 기반의 발전소들의 캐파가 지금 많이 줄었죠. 거의 발전소들이 거의 없고, 국내에도 이런 그 원유 기반의 이제 발전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퇴출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유가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요 위로 이제 이번에 이제 뚫고 올라갔는데,
당분간은 이제 요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 저희가 가격 그 전망을 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앞서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격 급등 인상 그 현상이 단순히 이제 국제적인 게 아니고 유럽 시장하고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럽의 이제 TTF 가격이 지금은 그 아시아 지역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유럽 TTF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콜 가스 스위칭 레인지, 여기 지금 회색으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는데, 예, 요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석탄 발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단가가 발전 효율들이 이제 여러 발전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로 저희가 이제 나타낸 것이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발전 단가로 경쟁을 하고, 그래서 요 레인지 안에 LNG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처럼 움직이는 현상이 최근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NG 가격을 이제 전망을 할 때도 요 레인지를 같이 보고 요 레인지의 상단선이 이 상한선, 그다음에 지지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TTF 가격의 움직임을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말까지 보시게 되면 이 석탄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TTF 가격도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이 되면서 이 TTF 가격이 레인지를 이제 뚫고 올라갔죠. 이 뚫고 올라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LNG 시장이 수급이 너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레인지가 작동을 하지 않고 가격을 뚫고 이제 올라갔는데도 LNG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LNG 시장이 이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 레인지가 박스권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 상단 레인지의 상단선이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서 만약에 뭐 상단선 근처에 온다고 해도 다시 이제 LNG 가격이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그 수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트한 시장이 앞으로 한 3, 4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TTF 가격이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이 레인지의 상단선 위쪽에서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레인지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동절기 한파가 또다시 뭐 닥친다거나 이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격이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급등을 할 수 있는, 박스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됐다.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쪽하고 공급 쪽하고 다 두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 쪽에서는 LNG 가격의 급등을 했다고 LNG를 덜 쓰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LNG 가격이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LNG를 사야 되는 구매자들은 많지만, LNG 대신에 이제 다른 연료로 갈아타는 그런 소비자들은 저희가 많이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그 LNG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LNG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이 액화한 그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죠.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쪽 그 LNG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FID 전 단계의 계약 현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그 LNG 계약이 없다가 작년 한 중반부터 신규 계약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급자들이 이제 다시 그 수요자를 찾기 시작을 했고 장기 계약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셀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FID가 다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제 보시는 게 지금까지의 장기 계약 현황이 되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프로젝트들이 되겠는데 뭐 코프스 크리스티나 드리프트우드 또 여기 지금 보시는 플라크민 요 세 개 프로젝트 정도가 이제 전체 캐파 대비 오프테이크 계약을 이미 절반 이상 마친 프로젝트들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향후 그 FID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테이크 계약이 다시 체결되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 시장 상황이 또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 2022년도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에 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 꽤 큰 물량의 이제 그 LNG 프로젝트들이 FID가 클로즈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 쪽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FID가 저희 전망대로 체결이 된다면 2020년도 후반 정도에 이게 시장에 이제 물량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2019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밀리언 톤의 아주 큰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물량이 되겠는데 그 큰 물량이 이제 FID가 이미 체결이 됐었습니다. 요게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도부터 시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이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2020년도, 26년도 뭐 1년도에 다 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수급이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수요 공급 곡선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2025년도까지 좀 보시게 되면 이 공급하고 수요, 이제 수요 곡선이 검정색이고 공급 곡선이 초록색 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26년도 후반, 2020년도 후반이 돼서야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다소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 또 시장의 수급이 좀 불안정하고 LNG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계속 될 가능성이 많고 좀 한 5년, 4년, 5년 정도는 사실 지나야 이 좀 그 구매자 입장에서 안정된 시장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IHS 마켓 말고 또 다른 기관들도 많이 뭐 이런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저희가 이제 전망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LNG 수요 전망을 한 연평균 3%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높게 보시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그 회색으로 또 따로 표시를 한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레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또 탄소 중립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LNG 산업에서 또 탄소 중립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전체 그 연료에서 그 에너지 원 중에서 이제 석탄,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으로 이제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연료 중에서 한 22% 정도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하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LNG가 브릿지 퓨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난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뭐 영어로는 카본 뉴트럴 LNG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디서는 이제 그린 LNG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 개념 자체가 이 카고를 살 때 그 공급자들이 아예 이 해당 카고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켜서 상세 배출권을 같이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본 오프셋 상세를 했다라는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직 제도적으로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이제 여러 그 바이어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움직임을 이제 가장 주도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LNG 수입 1, 2, 3위 국가들이 이제 뭐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다 여러 바이어들이 지금 그린 LNG 또 카본 뉴트럴 LNG를 구매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카본 뉴트럴 LNG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탄소 배출을 상쇄를 한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상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 제도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직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았고 다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이 클레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아직 가져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탄소 배출권을 상쇄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 가격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톤당 가격이 다 그 셀러들마다 다르고 또 상쇄하는 방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굉장히 좀 초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뭐 국내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이 부분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 상세를 하려면 기업이 직접 그 배출권을 상세하는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겠는데, 이 LNG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LNG를 생산하는, 또 운송하고 저장하고 액화하고 각 과정에서 다 CO2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액화 플랜트 시설에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LNG 디벨로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상쇄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액화 플랜트 시설을 가동을 할 때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전력화를 시켜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일렉트릭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전력화 설비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액화 플랜트 시설을 이제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탄소 포집 장치를 또 설치해서 CCUS를 설치해서 CO2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LNG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LNG가 톤당 얼마만큼의 이제 CO2를 배출을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여러 업체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북미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제 몇 군데서 우리가 이걸 표준화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LNG를 판매할 때 그 LNG의 가격과 더불어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같이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식으로 시장이 공급사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최근에 K-텍스노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LNG가 단순히 이제 연소할 때뿐만이 아니고 LNG를 생산하고 액화하고 이제 운송하는 이 전 주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될 니즈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결국에 LNG의 역할, 앞서서 이제 브릿지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인 역할과 장기적인 역할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브릿지 퓨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곡선, 요게 되겠죠. 이 초록색 곡선이 그거를 단적으로 좀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X축이 이제 시간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급적 빨리 감축시키는 방법으로 LNG를 이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연료로서 활용을 하고, 콜투가스 스위치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를 가급적 빨리 해서 CO2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혼소발전도 뭐 블루 암모니아라든지 뭐 블루 수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뭐 국내도 이제 2030년도 NDC 타겟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투자를 빨리 진행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소도 이제 점점 뭐 블루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신재생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연료원도 이제 변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천연가스가 브릿지 연료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사실 저희가
해외 이제 뭐 가스나 에너지 기업들하고 이 넷제로 관련해서 뭐 멀티 클라이언트 스터디 이제 그런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모아놓고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물 중에 이제 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것이 LNG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